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을 의결했고요. 윤 대통령은 즉시 제가했습니다. 자, 이관섭 실장은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많은 문제가 있고 이재명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물타기 여론 공작이 뻔히 예상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했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의 특검을 기대할 수가 없으며 수사 상황 브리핑이 돼서 참정권 행사가 방해될 수 있다. 총선 당일까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길면은 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내용이 많고 구체적이에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상특검이라고 하지만 결국 논란이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50억 클럽 특검은요. 이건 50억 클럽 멤버가 공식적으로 6명인데 이게 계속 수사가 되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재명의 방탄용 특검 아니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리면 이재명도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장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국기를 흔들어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김만배가 권순일 방에 8차례나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갑자기 그것이 전원합의회에 가서 한 달 동안 돌다가 파기환송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 사안만으로도 굉장히 중대하다 이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억 클럽 사건을 파고드는 것은 처음에는 가령 이재명이 몸통이다 하는 데서 한 발 더 나가서 뒤에 50억 클럽 뒷배에 조명을 비춰줌으로써 이재명의 방탄특검 아니냐 이럴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선거 직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에요. 선거 직전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많이 하고 가령 후보자 혹은 후보자 가족과 연관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여야 간의 공방은 있었지만은 아주 대표적으로 앞에 이 대통령 때 이른바 도곡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도곡동 사건도 그 당시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 이랬는데도 일단 대선을 마친 뒤에 특검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도 내가 다 동의한다. 대선 마치고 나서 특검하자. 물론 대선 마치고 난 뒤에 특검은 꼬리곰탕 특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그런데 어떻든 선거 직전에 특검하는 경우는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테니까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민주당도 동의할 겁니다. 매일처럼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는 그냥 국민의힘으로서는 참패가 아니라 그냥 몰락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가족의 문제지만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그럼 어떤 사건이냐. 그걸 얘기를 할 때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소가 다른 사건 아니냐. 특검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 대표적으로 그 사건을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승윤 지검장이 지휘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건 절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마라. 손을 떼라. 지휘하지 마라. 이래서 지휘권 박탈을 시킨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도 안 나왔어요. 관련자들을 다 열심히 조사를 한 다음에 전주로 지목된 사람 한 20명 중에 1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무죄로 나왔어요. 그 사람 결국 무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서 역시 전주로 들어가 있는 10억인가 투자를 했다고 그러죠.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한다. 더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 하다가 인지를 한 사건, 인지 사건도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명품 가방 받은 거 그것도 이번에 수사 대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게 기획된 특검 아니냐. 작년 그 3, 4월에 이게 그 특별검사 법안을 제안을 했을 때부터,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부터 딱 그 로드맵을 딱 짜서 타임테이블을 딱 놔놓고 그대로 움직인 것 아니냐. 그런데 적어도 정치 도의상 이건 내가 보기에 야당에서 좀 지나친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뭐 앵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자, 거부권 행사하면, 지금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국회로 돌아오고 나서 첫 번째 본회의 열린 날 그걸 다시 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반수 이상이, 제주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만 다시 이제 가결이 되는 건데, 그건 지금 뭐 19표 정도 이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죠? 예,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거 이제 거의 불가능하니까 예. 이걸 질질 끌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다 끝나고 나면 공천에서 탈락하고 막 탈당한다 하고 분노를 표시하는 의원들이, 때. 의원들이 왕창 나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일종의 그 반역의 표를 던질 게 아니겠느냐. 그래, 그걸 기대를 해서 이제 늦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이 없으니까 뭘 하는가 하면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권한쟁의 심판의 내용이 그겁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에 관련된 사건인데 본인이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헌법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굳이 그걸 거론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 예. 그 명분으로 시간을 끌어서, 그리고 일단 구정을 지나고 나서 일단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한 절반 가까이 물갈이 되면 흔들릴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반발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뭐 심지어 탈당하는 사람도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때를 노려서 재표를 하겠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더 얄팍한 술수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솔직히 현명합니다. 그게 가령 야당의 그런 얄팍한 술수를 다 알면서도 야당이 잘한다고 야당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건요, 특검 뭘 하더라도 뭐 뚜렷한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때 이승윤 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하면서 그 당시에 반부패 수사부가 얼마나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요. 그리고도 어떤 결과도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와서 특검을 한다고 해서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과거의 특수부 검사들 아니에요. 그 검사들보다 더 나은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근데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한 국민 여론 설문조사하면 60% 정도가 평균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담일까요? 뭐 제2부속실 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아까 국민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처음 조사를 한 게 12월 10일 아마 국민일보 창간 기념으로 한 한국갤럽조사일 거예요. 거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데 반대한다가 7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보면 62%, 60% 했는데 최하가 60%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5번 그 여론조사를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신문을 제가 거의 다 스크린을 다 해봅니다만 5번 중에 60% 밑으로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 다들 윤 대통령 보고 왜 거부권 행사하느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고민을 한 것이, 자, 그러면 이 대중을 뭐로 달래줄까 하는 것이 그동안에 특별감찰관 제도 이걸 두고 지금까지도 임명을 안 했어요. 지금 집권한 지 뭐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느냐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권을 되찾아왔으면
당연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가족, 가족 그리고 사촌 이내까지 친정 그리고 또 이제 수석비서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각종 비리 같은 걸 조사를 하고 다 그 감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은 그래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3명을 후보를 추천을 해라. 그러면 그중에 1명을 내가 지명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야가 합의를 해서 3명을 추천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하지를 않고 자꾸 나한테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자꾸 지명하지 않는다고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하는 방향을 이제 잡은 것이고 또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보는 시선, 그 시선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특별감찰관을 이 임기 초에 진작하지 않았을까? 그 예산은 올해도 잡혀가 있습니다. 뭐 9억이 잡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왜 망설이는지.